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오늘 시장 대단했습니다. 미국 시장 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나갈까 무척 궁금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이 시장의 유동성이 얼만큼 강한가를 보여주는 하루였다. 2187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난번 최고점이 2200에 육박하는 그런 지수를 만들었고 코스닥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617억 순매도를 했어요. 개인은 3611억 순매도. 그러니까 외국인 팔고 오늘 개인도 팔은 거예요. 개인도 팔았는데 오늘 누가 사서 올렸냐? 기관 투자가 6241억 순매수를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우리 이제 늘 얘기하는 금융투자가 이제 지금 계속 며칠째 지금 그래 오잖아요. 현물 사고 선물 때리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며칠째. 근데 오늘 이제 급기야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 5,629억을 샀어요. 순매수를. 그러니까 기관 전체가 6,241억 산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산 거죠.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1931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 투자가, 그 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만든 장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수 올라가고, 하여튼 주가 올라갔으니까, 매매를 안 한 분들이라도 일단 계좌에서 플러스 나니까 기분 나쁘진 않죠. 좋은데, 금융 투자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금융 투자가 워낙 단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물에서 사고 선물에서 때리고 아마 이거는 10월 9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파생과 연관된 그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적 잠정치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오늘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나쁘지가 않으니까 실적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또 748억을 샀어요. 외국인 전체는 2617억이 순매도인데도 삼성전자는 샀고 개인들은 삼성전자만 3147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어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그리고 재미난 게 개인들은 주로 오늘 팔았는데 개인들이 안 판 거는 카카오하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하고 언택에 지금 대표로 나가고 있는 카카오 쪽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팔았는데 삼성 SDI는 조금 샀고 221억 샀고 NC소프트 한 30억 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LG화학이 오늘 되게 좀 주춤거렸어요. 마이너스도 갔다가 이랬습니다. 끝날 때는 조금 올려서 끝내는 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179억을 팔았고 기관이 231억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은 한 15억 정도 팔았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LG화학에는 오늘 이제 얘기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이 테슬라가 중국의 CATL이라는 그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만든 배터리를 주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면서 근데 이제 그럼 이 중국의 CATL이 만드는 배터리가 굉장히 기가 막히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테슬라에 얹을 만큼 그런 것이냐? 이제 우리가 통상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배터리 집적 밀도라고 하죠. 그게 상당히 떨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싸구려 배터리예요. 싸구려 배터리. 그리고 구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높지 않다는 건 뭐냐면 배터리 부피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많이 넣으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옛날 구버전이라 이게 자꾸 밀도를 높이면서 이게 축약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에 옛날 배터리를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버게만한 걸 들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터지거나 불나는 일은 없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술적 용어를 가능하면 쓰지 않고 그래서 원래 그런 그 배터리 쉘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모듈을 만들고 패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밑에 쫙 까는 겁니다. 그 전기자동차에. 근데 그거를 왜 중국 CATL 얘기가 나왔느냐? 얘네가 싸잖아요, 당연히. 그죠? 아주 초 하이테크 배터리는 아니지만 가격이 싸니까 이거를 1kW/hr, 1kWh당 80불까지 떨어뜨린다.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다.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반적 내연기관의 그 코스트랑 같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거를 이제 쓴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뭐 처음 나온 거는 지난달 말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정확하게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야 그러면 뭐 일본 업체 독점해서 쓰다가 지금 이제 테슬라 고급 버전이나 이런데 그 LG화학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러다가 LG화학 완전히 낙동강 오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또 SK도 그렇고 이 세 군데가 만드는 게 세계 전체 시장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반도체 말고도 이쪽에서도 우리나라가 강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테슬라가 안 얹어주면 이게 치명타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LG화학이 오늘 조금 좀 헤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의 코스트는 낮아지겠죠. 기술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렇지만 중국의 CATL에다가 그런 배터리를 싸다고 테슬라에 얹으면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만든 엔진이 싸다고 벤츠에 그걸 얹으면 지금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우리나라 제네시스만큼 안락한가? 뭐 그런 거는 타본 분이 그러는데 저는 못 타봤습니다. 테슬라 차를 아직. 그런데 훨씬 현대차보다 못하다 그래요. 안락함이나 이런 건. 그렇지만 이게 전기차고 테슬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상당 부분 그걸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약간 구버전인 CAT의 배터리를 달아서 그걸 양산을 하면 글쎄요. 그게 뭐 우선 시장을 점령하자 그런 의미로는 그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연 테슬라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걸 막 얹어서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자동차처럼 싼 가격에 그게 일반화 시킬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보면 정의선 부회장하고 LG, SK, 삼성 뭐 이렇게 해갖고 그룹 총수들이 계속해서 이 배터리 회담을 하잖아요. 내일도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이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수소차는 뭐냐 하면 전기의 생산을 수소로 하는 거예요. 수소가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통해서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소차도 전기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소 탱크도 필요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상용차에 많이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뭐 수소 클러스터 뭐 이런 거를 새만금에 구성하고 이런 얘기도 발표했던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피 튀기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네 그룹이 현대, LG, SK, 삼성이 좀 잘 협의를 해갖고 지만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이게 국가적으로 나올 수 있게 이게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테크 그러면서 그 밀도도 높으면서 그것도 현대 자동차의 그 여태까지 자동차 제조 기반에 얹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나름 되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포니를 봤어요. 우리 포니 나온 게. 그때 지금 우리나라 차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빠를 거예요. 전기차는. 근데 이제 어차피 세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전부 CATL이 만든 그 구닥다리 배터리를 다 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다만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되돌아서 그렇다고 우리도 막 마구제비로 그런 구버전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죠. 지금은 뭐 어차피. 그래서 이 넝더스타이라고 그러죠. 이 중국의 CATL 이 회사가 오늘 6.18% 올랐어요. 주가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특이한 거는 중국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이 큰 폭의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뭐 좋아서 또 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 막 사서 그런 거보다는 중국이 그 지수 산정 방법을 내부적으로 바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효과도 좀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 왜 바꿨냐? 그러니까 조금 문제되는 너저란 기업들을 빼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지수에서. 그 작업은 우리 쉽게 얘기하는 윈도우 드레싱. 중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지수를 이쁘게 만들고 중국은 당분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으로 외국인도 많이 유입되고 중국이 이렇게 잘 나간다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르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올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면에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건 올라서 무조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사줄 수는 없으니까 기관이 섰을 때 지금 이 높이에서 개인이나 외국인이 또 다시 들어와서 사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고르기성 조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뭐 계속 가면 뭐 주식시장이 뭐 나쁠 거 없죠. 근데 이제부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은 안 떨어진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진폭이 와도 굉장히 슬림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유동성이 엄청나니까 빠지면 또 시장에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SK 바이오팜이잖아요. 오늘 드디어 이제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물량이 좀 나왔다가 다시 닫으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물량이 나오니까 그 아침에는 살 수 있었어요. 상한가에. 그러니까 그때 산 세력들이 그래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주로 개인인데 이게 이제 단타 치는 선수 버전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내일 모레까지는 상승 쪽으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선수에 따라서 내일 내리는 선수도 있고 모레 내리는 선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제 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이제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가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프로들이 하는 걸로 이제 오늘서부터 갔다. 그러니까 그 프로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 돈도 있고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있으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종목들을 몇 개월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압축하면 한 4개 종목 그 중에서도 자기는 뭐 이 종목은 이쪽 섹터는 싫다. 그러면 한 3개 종목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건 흔들리지 않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오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언택 관련 뭐 어쨌든 누가 올렸건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깔려 있으면 주식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갖고 계셔야 하고 거기서 압축해서 3개나 4개로 줄일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죠. 이게 만약에 조정받아서 짧지만 좀 후퇴하면 그래서 2100 밑으로 지수 밑으로 좀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사는 것도 이 종목들 중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또 의뢰를 하세요. 이게 뭐 대형 종목. 근데 이렇습니다. 요즘 같은 성격의 장에서는 대형 종목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형 종목 하는 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하지 않게 증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는 뭐 좀 리스크가 커도 좀 그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주말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그 리스크를 본인이 지겠다는데,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이런 개별 종목들 이런 거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유튜브가 이제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걸 막 말씀드리고 그러긴 되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원하시니까 뭐 그냥 내일은 제가 그냥 뭐 조금 종목 그런 중소형 종목 중에서 선별해서 그냥 말씀 중에 종목 이름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드린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무슨 개런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미 한세고 말 듣고 샀는데 안 오른다, 뭐 깨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내일은 그런 이제 개별 종목도 좀 이제부터는 가끔씩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뻔한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거 막 얘기하고 싶은데 하도 요새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정말 뭐 처음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좀 여러분들이 이거 코로나 아니니까 슈퍼 전파자가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 주셔서 그래야지 제가 여기서 뭐 조그만 종목 같은 거는 이게 말씀드리면 그 시장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도 좋은 거죠.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 혼자서 막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 전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맥을 잡고 있어요.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어울리지 않다고 느꼈는데 재등용됐잖아요. 그런데 순선이 대북 관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대북 관련 화두는 굉장히 여러 번,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테마가 아닌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주식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 샀는데 회사가 뱅크럽트해서 상폐됐다 이런 거 말고 좀 말되는, 그러면 대북 관계에서 어떤 순서로 이 정부가 진행을 해 나가려고 시도를 할 것인가. 적어도 뭔가 가시적으로 11월 전에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촉이 하나 있고, 반면에 이게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중 관계에서 중국도 뭔가 우리랑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한학령 푼다 뭐 이런, 이제 풀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 뭐가 가장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게임하고 화장품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뭐 만들어서 팔고 이럴 거 없어요. 화장품 무지 많아요, 지금. 그냥 실어서 가면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또 하나, 게임은 엄청납니다. 그냥 게임을 라이센스만 주면 돼요. 중국의 사람들 여기 오고 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네들이 앉아서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요. 그게 인구가.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촉을 맞추면서 그 여타의 그 중소형주 군을 한번 구축해 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양쪽 트랙으로 운영해 보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한번 이제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한번 펼쳐나가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내일 이 시간에는 그런 종목들 몇 개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금융투자가 샀건 어디가 샀건 지수가 올라서 굉장히 기분 좋은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끝나고 여러분한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소형주도 몇 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